앞에 있는 11장까지는 우리가 정연파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회로 해석을 하는데 페이지 이론을 도입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회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장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전원이 정연파로 들어갔을 때 각 소자에서 소모하는 전력 문제를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교류에서는 즉 신호가 정연파 신호일 때는 전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전력에 대해서 다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전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전력에 대해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DC에서 떴던 소자가 있을 때 DC 전압 V가 인가되고 어떤 소자에 이단정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뒀을 때 이 소자가 소모하는 전력 파워를 갖다가 P라고 정의하면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의 값이 됩니다. 이때 여기 들어가 있는 V하고 I는 페이즈가 아니고 DC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와트가 되죠. 그리고 P가 양이 되면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소모하는 거고요. 그 다음 P가 음이 되면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P가 양이 된다는 것은요, V가 위가 높고 아래가 낮은, V가 양의 값을 갖고 I도 양의 값을 가지면은 곱이 양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플러스 차지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플러스 차지 양이니까 플러스 차지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이 전류의 표기가 되는 거고 이 전압의 표기는 뭡니까? 여기가 차지의 위치 에너지가 높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죠. 그러면은 1쿠롬의 차지, 그러니까 I를 만들어지는 그러한 차지들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오게 되면은 차지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류, 그러니까 자체는, 이 소자 자체는 보면은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차지를 갖다가 자기가 에너지를 뺏어갖고 낮은 위치의 에너지를 바뀌어놨다고. 그러니까 소자로 봐서는 흐르는 전류, 차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에너지, 전력을 소모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자가 차지로부터 에너지를 뺏어간 거죠. 그걸 전력 소모가 되는 거고. 반대로 V가 음이 되든지 I가 음이 되면 P가 음이 되는데요. 뭐 I는 이와 같은 양이 된다 하고 V가 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뭐 돼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높고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죠. 낮은 위치 에너지 있는 전하를 높은 위치 에너지로 옮겼다고. 그러니까 소자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차지한테. 그래서 전력이 공급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로 차지가 변경됐으면 에너지를 소모한 거고 낮은 위치 에너지 차지가 높은 위치 에너지로 옮겨졌으면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C 쪽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 정연파 신호가 아니더라도 정연파 신호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케이스를 많이 따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소자에 흐르는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된다면 이 소자를 이와 같은 개념으로 그냥 전력을 구하겠습니다. 전력을 구하면은 전압에다가 전류의 곱이 되는데 전압도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고 전류도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의 곱인 P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걸 갖다가 우리는 순시전력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의 전력이라는 뜻으로 순시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저항이라는 소자에 내가 어떤 전압 파형을 인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로 흐르는 전류 IT를 구해보면은 IT는 R분의 VT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PT를 구해보면은 PT는 VT 곱하기 IT가 될 거고 얘는 R분의 VT의 자성장이 있을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만약에 VT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파로 변한다면 PT는 왜 되겠어요?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곱하는 거니까 R을 나누고 앰플리튜드는 얼마 갈지는 건 잘 몰라요. 단위는 만약에 여기에 VM이라면 이 값은 어디 되겠어요? R분의 VM의 그러니까 이것이 순시전력이고 시간 t에 따라서 순시전력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시간 t에 따라서 전압이 삼각파로 이렇게 변한다면 얘를 제곱하는 모양으로 순시전력이 결정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11장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가되는 전압이나 흐르는 전류가 정연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로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니까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가 되더라. 어떤 2단자 망이 있는데 그 2단자 망에 흐르는 전류가 IT가 이렇게 주어지고 2단자 망에 걸리는 전압 파형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요 2단자 망에서 소모하는 순시전력 PT를 구해보면 VT에다가 곱하기 IT를 하면 되는 거니까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곱하기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삼각 함수의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2분의 1 VM의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는 2분의 1 앞으로 나왔으니까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세타 I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항상 그래요. 코사인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A, 사인 B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가 되고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에다가 더하기 사인 A, 사인 B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더하면은 코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는 다음에 얘가 없어지니까 두 배의 코사인 A, 코사인 B. 그러면은 얘가 각도가 A고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죠.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되니까 2가 1로 넘어가니까 2분의 1 VM, IM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 A 플러스 B, 코사인 A 플러스 B 하니까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세타 I 더하기 코사인 A 마이너스 B니까 코사인 A 마이너스 B 하면 오메가 T 없어지니까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자가 있으면은 그 소자에 흐르는 전류 IT하고 소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 VT가 이와 같이 정연파로 주어졌다면 이 소자가 소모하는 순시전력 PT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항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항.
항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T를 쓰게 되면은 2분의 VM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항에다가 2분의 1 VM IM의 코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세타 I,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항의 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PT가 갖는 주기는, PT의 주기는 2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원래 우리가 주어진 전압이나 전류파형의 주파수보다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C 성분만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항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PT에 대해서 파형을 그려보면요. T에 따라서 파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센터 레벨이 2분의 1 VM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진폭이 2분의 1 VM 곱하기 IM이겠죠? 자,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의 크기가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1보다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PT의 파형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제일 높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이 밑이 0으로 갈 때예요. 왜? 그때는 이 값이 1이 돼서 센터 포인트의 값과 진폭이 같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폭이에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진폭이거든. 진폭하고 요 높이하고 같다는 것은 요 밑이 0으로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파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세타 V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증가를 하면 1보다 조금씩 감소하면은 이 파형 자체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오는 케이스는 어디 되냐면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예요. 마이너스 1인 케이스는 이 앞에 것이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DC 레벨이 잡히면은 그 위로 올라가는 진폭하고 그 값하고가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최고값이 0V가 되는, 0이 되는 그러한 PT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죠. PT를 그릴 때 최고 값을 그릴 때가 센터가 제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에서 최소가 될 때는 이런 모양이 되는 그러한 PT로 바뀐다. 이런 케이스는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코사인 값으로 여기에 1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거는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센터 레벨이 뭐 이 정도 돼서 이런 스타일의 모양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하얀 그래프가 PT의 그래프인데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의 값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일 올라가는 케이스가 위에 있는 노란 라인, 아래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래에 있는 노란 라인,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시 전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순시 전력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요 영역에서는 PT가 양의 영역이 되는 거고, 요 영역에서는 PT가 음의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DC 레벨에서 보면은 P 값이 양이면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고, P가 음이 되면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니까, 이 2단자망은 전압과 전류 파형이 인가됐을 때 PT가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대에는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거고, 이 시간대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즉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 따라 어떨 때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있고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대에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즉 전력을 소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노란 라인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항상 플러스 영역을 만족을 해서 항상 전력을 소모하는 케이스고 밑에 있는 이 케이스는 항상 음의 영역에서 값이 존재를 해서 항상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